영화 기어 VR 보실 때도 그렇고 저 메이킹에서도 가장 사실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을 저희가 이 자리에 모셨으면 합니다. 김보령 배우님 같이 모시고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실 김보령 배우님은 기억의 소리 또 우리의 마지막 여름에서 좋은 연기 주인공으로 좋은 연기 보이셨던 배우분이고 이 VR 영화 처음 이렇게 어려운 역할 맡아서 해주시기 어려우셨을 텐데 일단 간단하게 인사말 좀 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보령이라고 합니다. 좋은 작품 참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저한테는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너무 이런 영화제도 초청을 받을 수 있어서 저는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날 촬영 같이 되게 힘들게 했었는데 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독님하고 좀 대화 나누시죠. 사실 제가 이거를 촬영을 하고 나서 다른 곳에 좀 가 있었기 때문에 보령 씨를 뭐 오늘 처음은 아니지만 그 개막식을 잠시 보긴 했지만 거의 처음 여기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자리고요. 또 보령 씨가 오늘 영화를 처음 봤어요. 여러분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너무 궁금해서 영화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지. 네. 저는 모르겠어요. VR 영화라는 걸 처음 접해봤는데요. 제가 뭐 촬영을 하고 나서 저는 볼 수 있는 기회가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걸 못 보고 오늘 처음 보게 됐는데 좀 약간 좀 뭔가 너무 진짜 적나라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 모습을 보는 대로 제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상황인 것 같아서 되게 놀랐어요, 사실. 지금도 막 심장이 쿵쾅거리고 그 장면 생각하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저희는 오히려 배우님께 해드리고 굉장히 저희가 그 바쁘게 촬영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뭐 연구하는 기간, 우리끼리 준비하는 기간은 굉장히 길었지만 막상 촬영을 준비하고 이런 시간은 뭐 모든 이제 저희상 영화가 그렇듯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갔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마지막 순간에 배우를 구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부담스러운 연기가 아니어서 역 자체도 그렇거니와 뭐 그렇게 추운 날 밖에서 그닥 그렇게까지 이제 쾌적하지 않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위험한 그런 곳에서 촬영을 하고 또 그 역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역인데 그거를 흔쾌히 응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결단을 내리셨는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사실 이 영화에 한번 출연해 볼래라고 그렇게 제안을 받았을 때 여성 감독이고 그리고 여성 영화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그 두 단어만 듣고 솔직히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노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여자 배우들이 가장 힘든 게 그건 것 같아요. 노출에 대한. 그리고 이 노출에 대해서 뭔가 관객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정말 뭔가 아름다운 여성의 몸이 아니라 정말 관음적으로 보는 그런 여성의 몸이니까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저 나름대로 어떤 역할에 대해서 도전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이 역할도 나에게는 되게 뜻깊은 역할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감독님 만나 뵙고 나서는 이 영화 진짜 꼭 해야 됐었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저 역시 이 김보령 배우님을 포함해서 새롭게 도전해 주신 또 도와주신 이 여기 계신 분들 또 스태프분들께 다 진심으로 메이킹을 보고 감사드리는 마음이고요. 이제 이렇게 저희가 김보령 배우님을 포함해서 이 영화에 참여하신 분들의 다양한 VR에 관한 이야기, 또 동두천에 관한 이야기, 또 기획에 대한 이야기 다 나눠봤습니다. 이제 좀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질문 뭐 어떤 분에게든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편하게요. 저희가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서 마이크를 가져다 주실 거예요. 그래서 질문 있으신 분은 혹시 손 들고 질문해 주시겠어요? 예, 저쪽 계시네요.
네, 먼저 영화 잘 봤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감독님께 질문 드릴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마지막 그 방 안에 있는 장면에서 관객들의 시점은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걸 촬영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에서는 제가 좀 잘못 느낀 걸 수도 있는데 혹시 마지막 장면에서 그 피가 흘러나올 때 그 사운드로 이제 계속 앞에서 들어왔던 발걸음 소리가 저는 들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피를 흘리는 주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도가 있으신 건지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저한테는 같은 답변이에요. 이 영화를 만들었을 때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자면 이 여성이 한 여성이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정말 참혹하게 살해를 당한 이야기를 어떻게 영상 매체로 시각 매체로 이거를 어떻게 이 여자의 이미지를 착취하지 않고 경험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여자가 그 느꼈던 비극을 이 여자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재현할 수 있을까가 이제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메이킹 보면서 이 여정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그 거리를 미친 듯이 이제 배회를 하면서 나중에 든 생각이 이 방과 이 거리를 잇는 어떤 매개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일단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이 거리들은 실제 지금 2017년의 겨울의 그 거리잖아요. 1992년이 일단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실제 다 다큐멘터리 공간이고 100%고 아무것도 저희가 조작을 한 게 없죠. 근데 뒤에 방해 공간은 사실 저희가 물론 그 실제로 동두천에 있는 여인숙,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여인숙을 조금 활용을 한 거긴 하지만 실제 그 여성이 죽었던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허구죠. 그거를 이어줄 수 있는 매개체가 굉장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골머리를 앓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두 개를 이어주는 매개로 이 여성이 등장을 하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이제 저희끼리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사람이 돼서 이 여자가 등장을 하면 또다시 그 이야기를 재현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맞는 것도 뭐 보여줘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기에는 영화도 너무 짧거니와 그거는 또다시 제가 가장 안 하려고 했던 걸 다시 하게 되는 거니까 고민을 한 게 그때 떠오른 생각이 이제 그 프로이트가 한 말이 억압된 기억은 귀신이 돼서 돌아온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 뭐 문자를 써서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면 그게 맞거든요. 귀신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서 뭔가 트라우마를 당했고 그 공간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붙어있게 된 이유가 거기에 대한 태환이 너무 많아서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 여자도 지금 이 거리를 계속 떠돌고 있을지도 몰라라는 어떤 느낌 같은 것?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지금 생각하니까 뭐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건데, 사실 뭐 딱 뭐 그렇게 그때 생각을 완전히 논리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이 여자가 여기를 배회하겠다는 생각을 그냥 본능적으로 좀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 게 이 여자가 사실 그러니까 방신이 맨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와도 되는 건데, 피를 흘리고 죽어가면서 그 뭐 어떻게 그 실제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닌 다른 존재로 죽어가는 그 3분 동안 나와서 그 자기가 원래 살던 거리를 배회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군가가 자기를,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관객 여러분이죠.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자기의 그 사정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기를 그렇게 계속 이끌어가는 거죠, 관객은. 그러다가 어느 순간 관객을 관통을 하면은 그 순간은 관객도 사실은 약간 뭐랄까 뱀파이어 물리면 뱀파이어 되는 것처럼 뭐랄까 이제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방으로 이동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발자국 소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사람도 아니고 완전 귀신도 아닌 그런 모호한 지점에 있는 여자라고 저는 설정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그 우리의 세계와 맞닿아 있는 어떤 그 물리적인 증거물은 발자국 소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발자국 소리가 계속 나고 관객들이 그거를 기억을 하는데, 이 빈 방에는 사실 시체가 없는데 피가 나잖아요. 그런데 한참 이제 피가 굉장히 많이 나죠. 이제 사람이 한 명 사망을 했을 만큼 1.8리터 정도의 피가 나온 후에 발자국 소리가 다시 나는 것은 그 여자가 돌아온
된다는 저는 느낌으로 생각을 했고 처음부터 나지는 않거든요. 마지막에 20초 정도 발작 소리가 나고 그 발작 소리가 멎었을 때 거울에만 나타나잖아요. 그 실제로 거울이 비쳤을 만한 거기를 보면 거기는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완전히 현실적인 이야기의 재현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좀 약간 시적인 해석을 제가 나름대로 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더 사실은 진실에 가까운 재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 하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인데요. 우선 기술적인 문제에서 처음에 이제 방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제가 밑을 보니까 이제 그 카메라 선이 있으니까 이제 그늘이 딱 지더라고요. 근데 방에 들어가서는 그걸 이제 없애려고 이제 편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점에서 그거를 그러니까 그늘이 생기면 이게 밑으로 카메라를 다시 달아서 그것까지 완전 재현할 수 그걸 할 수 있는지가 우선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 이어서 쭉 할게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제작에 있어서 어떤 점이 가장 이제 애로사항이나 약간 여러 가지 고충 같은 거가 있으면 얘기 듣고 싶고, 연출에 있을 때 어떻게 해서 이제 이 기획을 가지고 계속 이제 생각하게 됐던 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고, 일단 기술적인 촬영에 대한 부분은 전우열 대표님이 대답을 해주시고, 제작의 난이점에 대한 거는 강 교수님이 대답을 해주시고, 기획을 어떻게 했는지는 아까 처음에 사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다른 분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닥에 관련된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사람들은 볼 때는 밑을 잘 안 보기 때문에 전반적인 컷들은 바닥에 뭐 그림자라든지 뭐 블랙홀 같은 게 있었는데, 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가 흘러 들어와서 카메라 밑에 쪽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시선이 바닥 쪽으로 가기 때문에 바닥 처리를 해준 경우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 촬영 시나 뭐 후반 작업에서 어려운 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게 양안으로 촬영이 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예를 든다고 하면은 뭐 조명 치기도 힘들고, 저 360도 다 촬영을 하게 되면은 뭐 조명 치기도 힘들고, 이제 연출자분이나 분들이 어떤 뭐 자리에서 연기하는 거를 보기도 조금 힘들거든요, 실제적으로. 간단하게 뭐 예를 든다고 하면은 백사장에서 촬영했었는데, 백사장 같은 경우에는 촬영에 롤을 돌리고 360도 다 촬영이 되니까 숨어야 되잖아요. 숨을 데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백사장을 파가지고 무덤 같은 거 하나 파가지고 거기다가 막 숨고 촬영을 하고 뭐 그렇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후반 작업 같은 경우 어려운 거는 하나로 합치는 작업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를 투자를 했었습니다. 사실 저희 3D 스티칭 작업이 굉장히 고가의 후반 작업인데 현물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저희가 너무너무 많은 도움을 협력 같이 팀이지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게 또 저희 제작 현장의 어려움이기도 했는데, 강 교수님이 제작 현장의 어려움 살짝 말씀해 주시면.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그 바닥 같은 경우에는 같이 카메라로 찍어서 붙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 싶고, 뭐 제작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장의 어려운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지, 저희 막 건물 뒤에 숨고 자꾸 막 사람들 왔다 갔다 거리면은 그런 것들 통제하고 이런 것들 이제 똑같이 촬영 현장이랑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고, 이제 저희가 후반 작업할 때 이제 다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까 이제 또 이제 공동 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프로젝트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뭐 스케줄 확인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이 일정 조정하는 것들, 이제 저희는 이제 마감해야 되는 날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른 영화 똑같이 제작 부분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VR이라고 해서 뭐 제작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그렇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고, 말씀해주신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고, 또 후반 작업에 좀
기간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좀 더 넉넉하게 잡아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그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성 아마 감독님이 대학교 1, 2학년 때였을 것 같아요. 그 사건이 그렇죠, 어머님? 예. 그 실제 사건에 사실 많은 여대생들이 여성분들이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충격을 받았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활동가가 되시거나 어떤 창작의 길로 들어가신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군과 관련된 어떤 일들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희가 이제 기술적인 질문, 또 의미에 대한 질문 나눴지만 여성의 시각에서 질문을 해주실 분이 있으면 예, 질문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네. 감독님께서 그 여성 노출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리적인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사실은 어떤 성운동자의 이미지를 너무 피해자의 이미지로 노착화되면서 생기는 좀 다양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감독님 보면 그런 부분도 고민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주제가 이제 굉장히 자극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했던 사건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 영화를 찍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좀 감독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거창하게 철학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는 것 같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재현의 윤리의 문제는 이제 언제나 제가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가져갈 질문인데, 철학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사건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 사건이 생겼었는데, 그때 정말 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범인이 잡혔죠. 그 다음날 피 묻은 바지를 입은 채로 자기의 그 군대로, 그러니까 미군 부대로 돌아가는 그 상황에서 호주 같은 분이 계셨는데, 이 여성분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기다리고 있다가 잡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경찰에 넘기고 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처벌을 안 받고 미국으로 송환이 되려고 하자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번에는, 이전에도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밖으로 나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했던 거죠. 그래서 뭐 민족주의자, 역사학자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당연히, 그다음에 이제 한미 전문 운동가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때 저 같았던 이제 학생들도 있고, 대학생